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요. 1, 3인칭 단수 주어 영작 이것부터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출력값이 항상 랜덤이에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답이라고 저 다음 날은 또 다음 뭔가가 답이라고 말을 하고 요게 문제인데 그거를 한 방에 말을 해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문법의 기틀에 잡혀있지 않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적은 시점이 5분, 6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수업 시작하고.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기틀을 잡는다. 즉 뭐냐면은 그냥 말을 계속 시키다 보면 학생이 어느 순간 그렇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의 패턴은 5개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언어만 공부를 했을 때 한 3, 40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기틀을 잡고 사용을 편하게 해준다. 이 접근법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는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차피 5개밖에 없으니까 5개를 다 외워라. 이거거든요. 저는 2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쪽으로 가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오형식을 최소한 빠르게 잡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시키면은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품사를 가르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품사와 요소, 문장 성분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8개 품사를 제대로 아냐? 아니요, 몰라요. 대충 다 불러봤을 때 한 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5개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 그쵸, 이건데 What time finished school 이렇게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어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왜 틀렸는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형식을 모르니까 1 더하기 1이 기분에 따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맞을 수도 있고 어느 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왜 맞는지를 정확히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정확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오형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게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오형식을 배우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품사 이런 거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네이슨 학생의 문제는 영어가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 문장. 형님과 동생 몰래 논으로 가서 볕단을 또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이 나오는데 뭐가 주어냐라고 물어보면 형님과 동생이라고 하는데 형님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자기 생각에 주관을 갖고 틀려도 좋고 맞아 좋으니까 대답해라 했더니 형님과 동생이래요. 왜 주어냐? 문장의 주인공이래요. 그럼 볕단이 주인공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형님과 동생은 사람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사물은 주어가 될 수 없나? 그러면 사물도 주어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해주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문장에 동사가 존재한다. 판단 근거를 주는 거예요. 동사를 기점으로 그 동사를 행하는 사람, 주체가 주어이고 그 동사에 당하는 객체는 목적어이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는 뭐죠? 라고 했더니 목적어 모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 문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르기 시작했다. 무엇을 나르기 시작했냐 그거예요. 무엇을, 볕단을. 그럼 그게 다르는 동사를 당했기 때문에 볕단이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동사, 주어, 목적어 이 셋의 파악 방법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찌 되었든 뭘 하든 저거 세 개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5학년 5형식을 3학년 말쯤에 영어학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겠죠. 5형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2개의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그러니까 버거킹에서는 8가지 재료 품목을 분류 방법을 갖고 맥도날드에서는 5가지 분류 방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빅맥이냐 아니면은 와퍼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1형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형태였다면 2형식은 주어가 명사이다 내지는 주어가 형용사한 상태이다가 되는 거고 3형식은 주어가 명사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고 더 낫겠네요. 사형식은 주어가 준다, 해준다,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40년 동안 공부해서 겨우 알 거를 그냥 5개의 형태만 알고 있으면은 이케아에 있는 가짓수 모든 가짓수의 가구를 다 조립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이득이죠. 그리고 해리포터에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의 문장조차도 심지어는 이 5가지 분류 방법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역설계를 한다면은 내가 이 5가지 조립법만 알면은 해리포터를 쓸 수도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킨 거는 1형식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라, 2형식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라, 3형식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라,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지금 익혀야 될 게 뭐냐면은 1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자기가 틀리는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보면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거 이래서 틀렸네, 저거 저래서 틀렸네를 해줘야 돼요. 될 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된 이유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배우면서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이제 아는 거예요. 어디다 쓸 건지. 아, 이게 그냥 영어의 전체구나.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사용 위주로서 해 나가야지. 일단 배워봐. 그럼 나중에 쓸 때가 언젠간 생기겠지.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입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인간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